네, 반갑습니다. 요즘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공인중개사 2차 시험, 특히 중개사법에 민법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런데 민법을 다 까먹어서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평상시에 이 점을 좀 해결해 드려야지 늘 고민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해드릴까 하다가 아마 자료를 찾는데도 힘들고 내용을 봤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면 공부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할 때 이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가요. 상가 건물 임대차의 법정갱신에 관한 판례인데요. 일단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최신 판례 내용은 항상 객관식 시험에 정답이 되거든요. 꼭 내용 나올 때마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내용은 이제 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타이틀 볼까요? 상가 임대차의 법정갱신. 여기서 총 논점 4가지를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내용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1번, 법정갱신이란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서 묵시갱신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서 당사자가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를 들어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임대차가 갱신이 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약정갱신, 두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 세 번째가 법정갱신입니다. 첫 번째 약정갱신은 말 그대로 합의하는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걸 약정갱신이라고 그래요. 당사자가 정한 기간이 끝났을 때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건 약정갱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약정갱신의 경우에 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요.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에 의해서 임대차가 갱신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건 임차인에 걸립니다. 즉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해줘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대해서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법정갱신입니다. 이건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당사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을 때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이게 법정갱신입니다. 또는 묵시갱신, 묵시역갱신, 실무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냥 자동갱신 이렇게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합의에 의해서 연장하는 건 약정갱신. 또 두 번째,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연장이 되는 거.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해서 임대차가 갱신이 되는 경우. 그 다음 당사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서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법정갱신, 이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판례가 나온 부분은 상가 건물 임대차의 법정갱신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조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하고 3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조문을 제가 옮겨둔 건데 이 조문 자체가 일단 중요합니다. 자, 2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즉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이니까 기간이 끝나갈 무렵이죠. 근데 임대인이 너랑 재계약하지 않겠다 이런 통지를 하면 한 대로 그냥 계약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임대인 쪽에서 갱신 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전에 있었던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연장해 준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거 다 똑같은데 기간은 1년으로 보는 겁니다. 3번 상가 임대차가 법정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다시 연장이 되면 1년간 보장이 되는 거죠. 밑에 임차인은 또 언제든지 나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임대인이 들은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끝난다는 겁니다. 이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상가 건물의 소유자하고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년으로 정했다고 쳐봐요. 먼저 기간이 시작되는 건 기산점, 기간이 끝나는 건 만료점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6개월하고 1개월 그 사이예요. 그러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할 수도 있죠. 너랑 재계약하지 않겠다. 갱신 거절의 통지를 보내면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그냥 임대차가 끝나고 마는 겁니다. 또 보증금 올려주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지를 보냈는데 뭐 보증금 안 올려주는 걸로 된 거예요. 그럼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끝나는 거죠. 근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임대인 쪽에서 아무런 통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또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만 기간은 최초 정한 기간이 3년이었죠. 다시 또 3년 되는 게 아닙니다. 법정갱신의 경우에는 그냥 몇 년으로 보는 거죠? 1년으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임차인 쪽에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 보고 계약을 연장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는 다시 3년으로 똑같이 연장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법정갱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임대인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똑같은 조건인 건 맞는데 기간은 그냥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임차인 쪽에서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죠. 이때는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정갱신의 경우에 잘 보셔야 될 건 기간입니다. 상가 임대차가 법정갱신이 될 때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그 다음에 누구만 해지 통고할 수 있죠? 임차인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임대차가 소멸하게 됩니다. 자, 이제 4번이 판례가 나온 부분인데요.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임대차가 종료한다. 이 판례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정갱신의 조건은 임대인 쪽에서 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때 법정갱신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상가 임차인 쪽에서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버렸을 때 어떠냐 이겁니다. 그러면 상가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갱신 거절의 통지를 보내면 법정갱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림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당사자가 기간을 3년으로 정했죠. 근데 이 기간 중에 임차인 쪽에서 너랑 재계약하지 않겠다. 나 나가겠다. 갱신 거절의 통지를 보낸 겁니다. 그럼 이때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바로 임대차가 종료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임차인이 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임대차가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언뜻 생각하면 임차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보냈다. 그럼 이제 임대인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경우니까 법정갱신이 된 거고 임차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다는 건 나가는 걸로 보니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 임대차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다툼이 있으면 뭐에 따르죠? 판례에 따르죠.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면 그냥 기간이 만료가 된 때 임대차가 끝난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시점에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인데 약간 보면 계산 문제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판례의 내용을 응용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들은 갑소유의 X 상가 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 원, 기간은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월차임이 200만 원이니까 환산 보증금은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상가 임대차의 법정 이시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임대를 풀 수 있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법정 이신이 되는 거고, 그럼 자동적으로 다시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적은 없죠. 그럼 기본적으로 법정 이신이 되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내용이 뒤에 나오죠. 임차인이 기간 만료 14일 전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했고 다음날 임대인에게 그 통지가 도달됐다는 겁니다. 즉 임차인 쪽에서 갱신 거절의 통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판례는 엄청 중요한 판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법정 이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임차인 쪽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하지 않고 나가겠다라고 말을 한 거니까 원래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날에 임대차가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2024년 5월 23일에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이 판례 내용 다시 기억해 두셔야 된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포인트는 갱신 거절의 통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법정 여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임대차가 종료한다. 결론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으로도 최신 판례 내용 중에서 특히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 꼭 나올 만한 판례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내용을 공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민법을 재밌게, 합격을 빠르게, 파이팅!